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네, 시장은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약간은 주춤주춤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시죠.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국내 증시 주변 자금은 사실 여전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기준 나와 있고요. 고객 예탁금 잔고 좌측에 보시면 92조 8,5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이고요. 신용융자 잔고 역시 사상 최고인 2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7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 많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과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창현 24 인베스트먼트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화면을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데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19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팹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증하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번에 짓는 공장에서 뭐 만드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HBM을 주로 중심으로 이제 패키징 관련된 그런 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HBM 관련돼서 지금 3가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내년에 대한 그런 물량도 지금 이제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HBM4 관련된 그런 생산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TSMC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애리조나에 이미 공장을 지어 놓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뭐 HBM 쪽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HBM에 대한 얼마만큼의 빠른 그런 이 수율이 높아지면서 생산까지도 도달하는지를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증권사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목표치 막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데 준비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국내 증권사보다 외사가 조금 더 소위 이제 지르는 분위기인데 간밤 UBS에서도 전망치를 아주 화끈하게 높였습니다. 가장 윗줄이죠. 목표 주가야 뭐 주가가 올라가면 증권사들이 그 후행적으로 따라서 올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목표 주가 우측에 있는 올해의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SK하이닉스 목표가는 1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근거를 올해의 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무려 211% 상향 조정을 해서 150조 2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관해서도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을 했는데 올해 이익 전망치를 기존 135조 원에서 171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근거를 HBM4 경쟁력 회복을 꼽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좀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겠어요?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외사는 거의 대부분 100조 원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컨센을 올리고 있어서 저거보다 조금씩 더 올라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뭐 기간적인 조정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매 포지션을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일단 뭐 1월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매도 금액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외국인이 3,800억 그리고 기관이 2,990억 정도를 1월 들어서 이 SK하이닉스 쪽에 매도세가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큽니다. 외국인이 3조 4천억 그리고 기관이 1조 4천억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거로 수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점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올해 이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4분기 때 20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추정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0.9조, 그러니까 9천억 정도 손실이 됐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올해부터는 파운드리향 관련돼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실적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파운드리 쪽과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순이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이 21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한 15조에서 16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조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뭐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이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낙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 뭐 기간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반등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는 한 13만 원 정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72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뭐 열어놓고 좀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이 두 IDM 업체들이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사실 반도체 투톱보다는 그 소부장단, 특히 장비주의 급등세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혹시 소부장 중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을 보면 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이미 신고가를 다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지만 네. 미국의 장비 관련된 종목들, 뭐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KLA 같은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그럼 가치가 따라갈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설에 대한 뭐 이야기가 아직 좀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HBM4 관련된 장비단에서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뭐 DI 보면 뭐 본딩 장비인가요? 아니 본딩 장비가 아니라 버닝 테스트 장비 관련돼서 이미 좀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처럼 네. HBM4 관련돼서는 뭐 DI나 PSK 홀딩스, 테크윈 같은 뭐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HBM 향 관련된 장비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자, 뭐 DI 말씀을 주셨고 사실 과거에 테크윙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고 원익 IPS는 증권사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네. 몇 개 좀 더 추려주신다면? 뭐 증착 장비나 이제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장비 관련돼서 뭐 전통적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전공적 쪽에 뭐 유진테크나 원익 IPS, 테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HBM4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HBM이 어떻게 보면 장비단에서는 많이 못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뭐 한미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전공정단의 이제 원익 IPS나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만큼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HBM 관련된 향의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올해 이익 700억 원 가시성 확대 국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DI 체크포인트 올려드리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포스코홀딩스 왜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한번 들어갈까요?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좀 캡처를 해왔는데 함께 보시죠. 장 초반에는 이게 중국에서 5% 상승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굉장히 빠르게 늘려서요. 탄산리튬 선물 주력 계약이
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12% 이상 급등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거의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중국 시장에선 상한가라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로 마쳤고 오늘도 상한가. 그래서 이틀째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상한가 행진입니다. 가격 보시면 좌측의 상단에 17만 위엔을 돌파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급등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리튬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네.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결국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을 보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이미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는 전기 차에만 들어갔지만 예. 이제는 ESS 향이나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드론 쪽에도 이제 탑재가 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사, 미국 항공 우주 쪽에 16년에 우주복 관련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미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주항공까지 상당히 좀 2차 전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커지면 예. 매출의 다변화도 이어지고 거기에 이제 ESS랑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좀 떨어질 만큼 떨어지는 그런 가격에 좀 매력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예. 실적까지 턴어라운드가 되면 조금 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을 좀 제가 첨언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왜 이렇게 요즘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느냐. 첫 번째는 한계광산 가동 중단입니다. 중국이랑 호주 몇몇 기업이 이게 리튬 가격이 옛날에 엄청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문 닫고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 기점으로 좀 반등을 시작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이 ESS 시장의 성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리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스타킹인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 표현이에요. 배터리 가격이 이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야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비워뒀던 리튬 재고를 다시 이제 채우는 과정에서 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리튬 생산 기업에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오늘 증권사들의 분석이었고요.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조금 종목들로 연결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쪽에 대한 매출 다변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ESS양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예.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SK온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이미 에코프로 그룹 진행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밸류체인,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회복이 되면서 철강 관련된 그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소재단 종목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는 PNT나 원익 PNE 이런 종목들도 실적은 나름 좀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예. 주가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연결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동반 좀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실적 대비해 봤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PNT나 원익 PNE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관련 종목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ESS였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셀 기업들이고 소재 쪽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주목을 하셨고 장비 PNT, 원익 PNE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로보틱스 한번 갈까요? 시총 100조 기대가 커지는 현대차 로봇 업고 사상 첫 오늘 40만 원도 주가 터치를 했죠. 자,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지컬 AI 입은 현대차. 네, 어렸을 때 본 저는 애니메이션이 좀 떠오르는데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막 변신하는 그 변신 로봇이 이제 우리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AI가 드디어 이제 몸을 얻게 됐는데 그걸 피지컬 AI라고 하죠. 시티 글로벌 피지컬 AI 지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올해 들어서 한 5.4% 상승인데 오늘은 더 올랐겠죠. 현대차 그룹은 CES 2026에서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주가는 거의 암벽 등반하듯 아찔하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남은 건지 아니면 이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차익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연결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IPO가 끝날 때까지는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IPO를 30조 금액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나 내년에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결국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을 보면 정의선 회장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유한 회사로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포함이 그 피지컬 AI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자동차에서 로봇에 대한 밸류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상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한 밸류는 좀 네. 꺾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투자를 하지 굳이 현대차나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은 적어진다라고 예. 볼 수가 있어서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봇에 대한 밸류.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네.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로봇까지 같이 하는 그런 흐름으로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할 때까지는 일단 로봇 밸류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예.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밸류 체인에도 속하고 그리고 로봇 밸류 체인에도 속하는 기업을 차라리 관심 있게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현대 그룹 내에 속해 있는 쪽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차 60만 원짜리 이제 증권사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뜯어 본다라고 해도 결국에 이제 피지컬 AI 쪽에 대한 투자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네네.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룹사들이 뭘 담당하는지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자료 보시죠. 현대차 그룹 뭐 로보틱스 밸류체인인데 그동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나 엔비디아와 협업이 왜 중요한지는 수개월 전부터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려서 오늘은 좀 더 현대차 그룹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요거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강점을 그 그룹사 내부의 역량을 사용하면 로봇 밸류체인은 이렇게 내재와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고우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설계하고 기술 개발하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 로봇을 활용해서 뭐 공장에 넣겠죠. 제조 혁신이라든지 AI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구현할지 테스트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실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개발을 하고 핵심 부품을 또 공급을 할 수 있겠고 현대글로비스는 AI를 활용해서 공급망을 최적화로 만들 것 같고요. 오토에버는 AI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 전체를 AI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디지털 운영 체제, OS라고 하죠.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이미 기존 사업들을 연결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는 데 시장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인데 이건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내용이라서 챙겨왔습니다. 이제 원가 비율입니다. AI로 의사 결정하는 게 좌측 상단입니다. 원가의 23%
3%고 우측으로 보시면 정보 수집 15%, 시스템 운영 파트, 즉 그 배터리나 충전 모듈, 열기 식히는 것 등의 시스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측 하단에 7%,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은 왼쪽 아래의 원가의 55%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관절입니다. 근데 화면에 지금 나오는 기업들 보시면 거의 중국입니다. 요즘 원가를 대폭 낮추면서 일본 기업을 좀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드는 고민은 과연 우리나라 로봇 부품 기업들은 앞으로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줄 수 있을까 하는 지점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액추에이터 부품 기업들 유진투자증권에서 커버하는 기업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액추에이터가 좀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현대모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 R&M, 삼현, 다음 보시면 KNR 시스템, 뉴로메카 등이 있고요. 감속기에 SPG라든지 SBB테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굉장히 시세가 요즘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도 팁을 주신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면 결국엔 이제 대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특히나 현대차 자동차도 만들지만 로봇에 대한 그런 밸류 안에 속해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지분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지분 투자해서 이미 대주주에 등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플랫폼도 이 자동차 쪽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의 자율주행까지 더해지면 로봇과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올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하나의 뭐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리거가 네.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보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실적 대비해봤을 때도 지금 예.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10배 미만이잖아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면 실적 대비해봤을 때 가격이 싸다. 여전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피어그룹은 한 20배, 15배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한 5배 정도에서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제대로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손창현 24 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